예, 2025년 9월 19일, 음력으로는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요즘에 제가 올해의 여러 가지 실험을 틀고 임플란트 했던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것 같고, 그러한 시간들이 지금 벌써 9월 달이니까 근 8개월 이상이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8개월 아니라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부터라고 하더라도 근 10개월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상당히 조금 실험에 빠져가 있기도 하고, 조금 또 우울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정권도 바뀌고, 또 시골에 어머님 계시는데 이제 좀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통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학자로서 대학자가 되기 위해서 학문에 아주 타고난 재질을 타고난 분도 있죠. 더울 김용옥 선생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고, 김누리 교수님 같은,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는 김누리 교수님,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라든지, 공우 광수한 박사님이라든지,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이라든지,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우서 선생님 등등, 이런 분들이 학자로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학교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궁금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항상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겨냥해서 세계민주주의 내다판다는 이런 목표와 기치 아래 꾸준히 공부를 해오면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이 시기가 이제 근대가 출발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대가 출발해가지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진입 구태타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대라고 말하지만 근대적인 사상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년 동안에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을사년의 시기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120년 전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이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경주에서 시작된 이 동학이 이제 발전하여서 이제 고부밀란으로 인해서 조병갑의 고부밀란으로 해서 탄관오리가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반외세를 반제국주의, 반외세, 반외국주의 이런 이제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데, 항상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그 주변에 깔려져 있는 우리가 시온 사상, 뿌리 사상, 근원 사상은 무엇일까? 영어로 말하면 이 아키타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고민을 하면서, 또 많은 그 학자들이 여러 많은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신바람 사상이라든지 풍류도라든지 신기가 있다든지 이런 또 냄비근성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 수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뭐냐면은 뚜렷하게 제시를 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의 원형사상, 시온 원형사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은 그래도 저는 박용수 선생님이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성여대 교수였죠. 덕성여대 교수였던 우리 그 박용수 선생님께서 1934년생인가 5년생인가 그 정도 되시죠. 그래서 이중재 선생님이라든지 박용수 선생님이라든지 그 근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신데, 이 박용수 선생님의 그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무명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사장과 군사개혁과 생산자 계급이 하나의 삼문일체로 이루어져 있는 삼지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삼지사상은 두 매질이 주창한 그 사상적인 이론인데, 우리 박용수 선생님도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문명 학술원의 우리 연구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웅 당군의 삼지 제도와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앞으로 나아가면은 해와 달과 금성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천지인의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한웅 당군의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고,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의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고, 마한 진안 편안의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고, 후고구려 후백제 통일신라의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고,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의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변자치주 북한 대한민국의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전통 뿌리 시온 사상인 제사장 계급, 그 다음에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민유방본의 바탕을 두고 표현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 말은 바로 지도자와 그 다음에 그 군인과 생산자 계급 양반이 생산자와 하나다는 뜻이죠. 삼문일체 사상이니까 하나다. 그래서 이 서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시경서경 역경이라는 이런 그 공자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상가들이죠. 그래서 공자는 학자이기 이전에 사상가인 것이죠. 지난 2500년 이상을 약 3000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전제왕권 국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전제왕권 국가의 왕과 그 다음에 양반과 생산자가 삼문일체 사상으로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유방본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봉건주의를 주장하고 장자 상속의 종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을 미친 대철학자요, 학자요, 사상가이기도 한 이제 우리 공자, 명자 사상들이 공자, 명자만 아니라 노자, 순자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바로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바로 이 도당 사상, 이 이 도당 사상.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 후기의 황천 사이의 연구라고 했는데, 여기 요 박용수 선생님은, 제가 지적하는 박용수 선생님은 아니시고 부산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교수님이십니다. 이름은 동명이인인데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삼원제국 삼원문명을 썼던 박용수 선생님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조선후기 황천 사이의 연구라는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강현 선생님의 그 두례가 있습니다. 두례가 제가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제 오리라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여기 도당, 그 다음에 둘의 향약,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뭐냐면은 오늘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도에 일어나면서 근대가 시작되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태평양 전쟁으로 나아가서 오늘날에 이제 북한, 한국 연변자치주의 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내각제 연방제 통일 형태로 이거 한국 연방공화국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입장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해야 되고, 동학농민혁명의 바탕을 두고 바로 갑오 밀란과 갑오 외란과 갑오년에 일어난 갑오 외란과 그 다음에 그 아간 망명, 황태인 박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갑오 외란과 아간 망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때부터 이제 근대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뿌리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적었습니다. 내가 도당, 두례, 향약이 우리 역사의 이 아키타입, 원형임을 확신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다. 경기도 도당굿이라는 책을 펼치면서, 이 책은 제가 예전에 구입해 놨던 책입니다. 요 책, 이게 경기도당 굿, 요 책은 펼치면서, 지금 요 경기도당구,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에 중동에 있는 장말도당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시 중동의 장말도당이 한국민주주의의 시원이고 뿌리의 출발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경기도당굿이라는 책을 펼치면서 그 속에, 여기에 대한 내용 속에 그동안 내가 찾고자 했던 샤먼 제국, 샤먼 문화,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 샤먼 음악, 샤먼 예술 가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둘에 플러스 이 향약이 우리가 서경에서 나오는 민주방본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인간 존중 사상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사상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인간 존중 사상을 바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 존중 사상의 바탕의 그 제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도당 둘의 향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가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공자, 맹자, 노자, 순자는 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학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황태현 박사님이 계시는데 특히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고 있는 책과 또 이 시기에는 우리가 매우 필요한 내용으로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황태현 박사님이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지제도는 바로 두메질이 이야기한 생산자, 군사계급, 그 다음에 제사장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삼지제도와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도당 둘의 향약이 바로 이 삼지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기도 도당구선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민속 예능이기도 하다 이거죠. 제가 작년 말고 그 작년에 한번 정말 장말도당에서 제가 직접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의 몇 가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신앙의 마을 구시기도 하다. 두 번째는 활행이 도당을 이끌어가는 분은 활행이 집단하고 무녀 집단이 있는데 이 활행이 음악예술 이들과 이제 무녀인 밀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끌어간다 이거죠. 세 번째, 무가, 재담, 춤, 악기 연주 등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노래에 춤 위주로 국거리를 주도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판소리와 같은 집단과 선율을 갖고 있고, 여섯 번째, 춤사위의 탈춤도 여기에 포함되고, 일곱 번째, 도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덟 번째, 이 도라는 것은 도읍도자인데요. 모두 어떤 우두머리 의미를 갖고 있고, 열 번째,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도당은 바로 부조당이라고 한다 이거죠.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부군당이라 한다 이게 부군당, 부조당이 아니라 부군당이라고 한다 이거죠. 도당을 부군당이라 한다. 열 번째, 마을 공동체 신앙이고 동해 안에 별상굿이라든지 골매기굿, 호남의 당상굿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고려 백제 신라가 다 다른 문화를 약간씩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번째, 한강을 중심으로 북방 남방이 나뉘는데 강신무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강 이북을 우리가 강신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강신무 첫째, 신이 내린 신입이 무당이 말문을 트는 의례가 있고요. 두 번째, 개성이 매우 강하고 개성식 개성 우리가 말하는 저기 그 북한에 있는 개성을 말합니다. 개성식 무속에는 숨기는 신격이 다양하고 국거리가 세분화되어 있고 남무가 굿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문여에 의해서만 굿을 진행한다. 강신무는 서울 지역처럼 무당이 일정한 위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 지역의 무당은 일정한 위계를 갖는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성식
플러스 문산은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문산식은 무당의 위기에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은 뚜렷하다는 것이죠. 상속임, 중속임, 상당주, 뒷전무당, 는무당, 태주방, 명도 요 형태의 위계질서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안녕과 명복을 빈다는 점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영 장군을 크게 섬기고 이 최영 장군의 사당은 개성 덕물산에 최영 장군의 사당이 있다. 자, 다섯 번째, 한강 이북 도당구선, 한강 이북의 도당구선 셋선무인 활행이가 참여하지 않는다. 이 활행이는 셋선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소 예능적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점이 있고요. 재미는 별일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강신무는 공수나 점이 중심이 되고 화려한 무복이나 작두타기와 같은 고개를 우리가 앞세운다. 자, 그러면 이제 한강 이남의 이제 셋선무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셋선무인 활행이들이 주도적으로 굿을 이끌어간다. 두 번째는 남무들도 어릴 때부터 무업을 개성하고 기회가 뛰어나다. 세 번째, 춤과 악기를 다루는 기술도 탁월하다. 자,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경기, 충청, 호남이 하나고, 그 다음에 강릉, 평해, 울진, 부산, 통영이 하나고 제주도가 하나가 묶인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무당은 남자를 산이라고 하고 여자는 미지라고 한다. 다섯 번째, 활행이의 역할 분담이 있어 각기 독자적인 재능을 벌린다. 여섯 번째, 활행이는 철저하게 청중을 대상으로 빼어난 재주와 예능을 판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먼저 알려드리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